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고요.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네. 이 아이디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네. 주가가 최근 136%가 폭등했습니다. 네. 불시착이 우려되는 고공비행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이 아이디스 주가의 비정상적 폭등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일부 세력들은 이미 차익 실현에 들어갔다는 분석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현재 아이디스 주가를 지탱하는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는 순간 추풍낙엽이 될 전망이다.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일순간 폭락에 따른 개미무덤 경계령까지 발동된 배경이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아이디스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아이디스 측이나 혹은 김영달 대표가 관여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디스 주가가 미확인 세력들의 손놀림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는 점을 꼬집는 겁니다. 또 최근 아이디스에 대한 A증권사의 기대 분석 리포트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막연한 기대치라는 지적과 자칫 개미 투자자들이 현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아이디스에 대해 현혹 투자 주의보까지 더해졌습니다. 네, 보유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마 주가의 큰 폭등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거래소에서 조치를 좀 취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 7일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아이디스에 대해서 투자주의 공시를 내렸죠. 거래소는 이 공시를 통해서 아이디스를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투자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거래소가 지적한 소수계좌는 1개의 개인과 2개의 기관이었습니다. 15일 동안 아이디스 주가 상승률이 105.41%였는데 이들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각각 30.5%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계좌가 주가 폭등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선 아이디스가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거래소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쯤 되면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서두르기 마련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력들의 이익 실현 매물이 애초 그들 계획보다 일찍 쏟아질 수 있다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스 일본 그래프에는 세력의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세력이 어떤 의미인가 한 번쯤 짚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네. 세력은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풍부한 힘을 말합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세력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세력은 기관과 외국인, 주식동호회와 주가 조작꾼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세력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폭등, 네. 많은 투자자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력의 발자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렇게 네네. 하시죠. 네. 이 아이디스 주둔 세력들은 지난 3월 30일부터 네. 개인 창구를 통해서 주식 매집을 했다는 분석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달 20일까지 집중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들의 매수 평균가 잘 들으십시오. 9,084원 부근입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아이디스 거래량이 217만여 주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평소 아이디스 거래량은 채 10,000주도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엄청난 대량 거래를 터뜨렸을까요? 개미 투자자들이 의기투합이라도 했던 걸까요? 이날 세력들의 통정거래, 일명 자전거래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통정거래는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 차익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와 금감원, 검찰, 매의 눈이 아이디스를 노려보는 이유입니다. 네. 이 아이디스 주둔 일부 세력들은 이미 차익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 그리고 28일부터 30일, 9월 3일, 6일, 7일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이익 실현 분할 매도를 실시했습니다. 주가가 주저앉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아이디스 주가의 고공행진 버팀목 기관입니다. 지난달 21일과 23일 그리고 24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죠. 네.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기관의 순매수는 37만 주 규모인 것으로 집계 분석됐습니다. 이 기간 기관의 평균 매수 가격은 15,553원 부근이란 보고입니다. 이 아이디스 그래프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개미 투자자들도 수익 구간이고 설령 손실 중이라도 아주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앞서 지적처럼 아이디스 일부 세력은 이미 차익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세력과 기관의 수익 실현 매물이 언제 쏟아지느냐인데요. 네. 따라서 9일 현재 아이디스 투자 전략은 공격보다 방어에 치중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그래도 굳이 도전하겠다면 어떨 도리는 없겠죠. 네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땐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된 전망입니다.
한편 앞에서 지적했던 아이디스에 대한 A증권사의 기대 분석, 지나치게 막연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일 A증권사 B연구원의 리포트에 의하면 아이디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3분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솔가 아시죠 여러분? 네네. 솔직히 솔직히 까놓고 말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다고 치겠습니다. 이는 아이디스 측 IR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연구원은 리포트에 아이디스 실적까지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명시를 했다는 거죠. B연구원이 리포트에서 아이디스의 2018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178억 원이라면서 영업이익은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네. 문제는 정작 아이디스 측조차도 3분기 예상 실적을 밝히기 꺼린다는 점입니다. 네, 뭐 리포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기업과 취재를 좀 이어가셨다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준비된지. 일단 취재진이 아이디스 공시 담당 최광민 부장과 전화 네. 인터뷰를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네. 뭐 아직 9월달이라서 정확히 모르고 7월달 수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정도 선일 것 같다. 대신 뭐 반기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아이디스 측조차 예상 실적 밝히기를 꺼리는데 A증권사 B연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아이디스의 실적까지 리포트에 명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지금 투자 전문가들에서 입을 모으고 있고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취재진은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B연구원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인편을 통해 회신을 요청을 바랬지만 결국 답을 받지 못했고요. 두 번째 질문을 했었죠. 아이디스 주가 폭등 배경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들어보시죠. 저는 공시 담당자 5월 30일 날 여의도에서 합동 IR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대표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아이디스뿐만 아니고 코텍하고 빅솔론, 아이디스 홀딩스까지 같이 진행을. 메인 쪽은 아이디스 사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IR을 전혀 안 하다가 어떤 이슈가 전혀 없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는 아니고요. 기관들을 먼저 만난 건 아니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주주들을 만났거나 개인들을 만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다 탐방을 돌았어요. 25개의 기관을 다 돌았거든요. 워낙 이제 주가가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타이밍상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그 합동 IR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자체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모양새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애널리스트 25군데를 다 돌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8군데 정도가 저희 쪽을 커버를 해주시겠다. 커버란 얘기는 이제 세일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사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한 60곳 정도로 만났거든요, 현재로. 예, 거기에서 이제 운용사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모양새고, 그때 당시에는 시총만큼 저희가 유보분 갖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한번 엎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개인들만 거의 대부분 갖고 계셨고, 기관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주주 구성상에. 운용사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다른 운용사들도 같이 붙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수급이 한 바퀴 돌 때 한 200만 주 이상 거래가 한 3일 정도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최근입니다. 20일, 21일, 23일 이렇게 200만 주 이상이 거래됐거든요. 예, 이때 이제 수급이 한번 싹 바뀌면서 거래량이 터졌고요.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고, 아이디스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었고,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어필을 좀 많이 해서 운용사가 들어오시면서 주가가 오른 거지, 뭐 아무 이슈 없이 뭐 주가 조작,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어서 김영달 대표가 주가에 바짝 신경을 썼다고 밝혔던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이유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상장이 아니고 회사를 만들고 2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자존심 상했던 게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적자가 났고 곤두박질 치고 있고, 아무래도 전화를 많이 받지 않으시겠어요. 본인을 믿고 투자하셨던 뭐 주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으셨겠죠.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주가를 좀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의지를 좀. 아이디스 측이 밝힌 주가 폭등 이유와 배경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고요.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물러갑니다.